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얼마 전 일본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일본은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역사 인식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을 보면 예전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는데 이번 새 교과서에는 징병했다는 말까지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타국의 전쟁에 자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과연 있을까 싶지만 일본은 뻔뻔하게도 한국인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전쟁터나 강제 노동을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상식적으로 끌려온 것일까요? 자진해서 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교과서는 비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4에서 6학년 교과서 9종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그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 고유 영토 등으로 썼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통일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일본 교과서 검정 심의회는 아예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고치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 조선인 6,000명 이상이 학살된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는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까지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면서 조선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교과서를 통해 일본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교과서에서 지웠을 리 없으니 말이죠. 이런 소설보다 못한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를 배운 일본 청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일본의 역사 인식에 개탄하면서 세계에 일본의 잘못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안으로는 한국인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역사 관련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입니다. 반크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대일항쟁기라고 바꿔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추진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 국민의 10%인 200만 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즉 한국인은 일제의 침략에 수동적, 피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항했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국제사회의 테러리스트로 홍보하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전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포털 사이트 등의 왜곡된 역사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크는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 역사를 서술할 때 일본이 주어가 되어 서술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꾼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꿔 부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크가 가장 먼저 제안하는 일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란 표현이 이대로 계속 방치되고 한국인과 세계인에게 그대로 각인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인을 수동적이며 주체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각인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실제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미국에서 10월 10일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콜럼버스의 날로 인정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휴일이 이제 원주민의 날로 인정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백악관은 이 휴일이 원주민의 귀중한 공헌과 회복력을 기념하고 원주민의 고유한 주권을 인정하며 부족국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뢰와 조약 의무를 존중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가 주체적인지, 누가 부각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대일 항쟁기라 바꿔 부르기 캠페인을 위해 반크는 대일 항쟁기를 증명하는 독립운동가 모델로 윤봉길, 최재형, 호머 헐버트, 유관순을 선정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들의 대일 항쟁 활동을 보여주는 활동 내용과 이들이 홍보 모델이 되어 일제강점기를 대일 항쟁기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정책 청원 사이트인 울림에 올려진 관련 청원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스터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정책 청원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대일 항쟁기의 독립운동가들인 윤봉길, 최재형, 호머 헐버트, 유관순을 기억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는 일본 젊은이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 일본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지만 유독 일본 매체들은 영화 영웅이 한국에서 히트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장면은 지나친 반일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수준 이하였습니다. 이런 영화를 진실이라 여기며 성장하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불쌍하다. 테러리스트를 미화한 한국, 이를 근거로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 이상한 한국의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5천만 명이나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온다. 이란이 오사마 빈라덴을 영웅시해 9.11 테러 예찬 영화를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등등의 악플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의 수준을 보면 일본의 잘못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교과서로 백날 자기들끼리 돌려봐봐야 본인만 자초할 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류 콘텐츠의 파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글로벌 OTT에 소개가 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1,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일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유관순을 다룬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더 글로리만큼이나 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해온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백날 자신들의 교과서로 왜곡을 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입니다. 대국민 청원 사이트와 포스터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본문과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